이번 시간에는 엔진 점화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엔진 점화 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여자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정비해야 할 엔진 장치는 무엇인가요?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치에 불량이 있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또는 시동이 걸려도 차가 울컥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엔진이 꺼질 수도 있고 전자제어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장치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그렇지만 그건 엔진 문제는 아닐 테고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예, 불꽃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점화 장치 문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운전 중 엔진 정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엔진 점화 장치 정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역시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엔진 정비 스타트! 엔진 점화 장치 고장. 이럴 때 의심해보자. 엔진 점화 장치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해 도봉구로 향했다. 문제의 차량 발견!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산업현장 교수 오영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은 엔진 점화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하시는 운전자분께서 차량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엔진 상태가 안 좋아서 추정한 결과 점화 계통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서요. 그 부분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점화 플러그에 점화 불꽃은 정상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고장 코드가 여기 진단 장비에 표출됐습니다. 자, 엔진에 점화 계통에 트러블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부조를 하고 가속 불량, 그다음에 출력 부족, 그다음에 어떤 변속 시에도 변속감의 어떤 이질감이 발생되고 배출가스가 발생되면서 촉매, 배기장치의 촉매 쪽에 어떤 트러블이 발생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돼서 매캐한 냄새까지도 발생돼서 촉매가 파손이 될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아항! 이럴 때 꼭 엔진 점화 장치 정비 확인해야겠네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저런 현상을 보일 때 점화 장치 쪽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점화 장치 정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선생님, 오늘의 NCS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엔진 점화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엔진 점화 장치 정비 중 점검, 진단,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면 안전 작업 절차에 따라 점화 장치를 점검할 수 있고 차종에 따라 점화 장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조정 부품들의 규정값을 확인하고 초기 설정 범위값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절차에 따라 점화 장치의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장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제어 장치의 고장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점화 장치 관련 부품의 점검, 진단을 통해 수리, 교환, 조정 여부를 판정하여 부품의 조정을 위해 관련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점화 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점화 장치 유관 점검, 점화 코일, 고압 케이블, 점화 플러그, 파워 트랜지스터, 크랭크 포지션 센서 저항, 점화 회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학습으로 엔진 본체,
냉각 장치, 윤활 장치, 연료 장치, 흡배기 장치 정비를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파워 트랜지스터,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고압 케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다니 벌써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그럼 좋은 긴장감을 갖고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오늘 이 시간에는 점화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장치라고 하는 것은 가솔린 기관, LPG 기관 또는 CNG 기관에서 연소실로 혼합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별도의 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파크 플러그에 불꽃을 유기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우리는 점화장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점화장치 구성품으로는 점화 코일, 그 다음에 고압 케이블, 스파크 플러그, 그 다음에 점화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컴퓨터, 우리 흔히 얘기하는 ECU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각종 신호의 데이터 신호를 공급받을 수 있는 크랭크 앵글 센서, 이런 것들이 점화장치의 총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더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가 연료장치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디젤도 이제 기계식 디젤에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계식 디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분사 펌프, 그다음에 분사 펌프에서 이제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세세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씩 단품으로 점검을 해봐야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때 이 지금 호스 만져보시면 되게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죠? 유연성 있네요. 예, 고무로 돼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 딱딱하게 경화가 돼 버려요. 그러면 유연성이 상실되고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자글자글하게 금이 사용되겠죠.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볼까요? 이번에는 점화 코일에 대한 사항으로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화 코일 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점화 코일을 보고 이걸 보고 우리는 점화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 점화 코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패자루형 점화 코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런 것을 우리는 계자루형 점화 코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요즘은 시대적으로 좀 옛날 구형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분석적으로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이런 타입 같은 경우를 보고 우리는 이제 DLI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지금 보는 이런 그 패자루형 점화 코일에서 이쪽에서 고압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죠. 고압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서 결국은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배전기라고 하는데 이 배전기 중심 난자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엔진에 의해서 이쪽 이 돌기가 회전하게 되면 이쪽에서 전기를 이렇게 나눠준다는. 나눠줘서 얘를 보고 우리는 배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각각 나눠주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점화 순서 1, 3, 4, 2 1, 3, 4, 2 순서로 점화가 나누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실제 스파크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타입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처럼 배전기가 없는 그런 점화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 패자령과 계자령보다는 이 방식을 좀 많이 쓰는군요. 요것도요. 어떻게 또 보면은 또 약간 좀 구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형이다. 계속 또 발전되는 핸드폰처럼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이런 타입이죠.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점화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고압이 발생하는데 그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코일에서는 자기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2차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유도 작용해서 실제 여기서 점화 플러그로 약 25,000V 정도 이상의 고압을 만들어내는 장치죠. 근데 여기서 고압으로 가다 보니까 고압 케이블이 연결이 됩니다. 그 고압 케이블에서 역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 지금 보는 이런 방식이죠. 얘는 자 여기 지금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보고 우리는 스파크 플러그 또는 점화 플러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불꽃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고압이 다이렉트로 스파크 플러그로 전압이 인가되다 보니까 손실되는 전류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쪽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써져 있죠? 있네요. 이쪽에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써져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플러스로 전원이 오고 마이너스는 일반적으로 접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돼서 1차 코일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하고 이것을 우리는 중심 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을 2차 코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차 코일의 저항값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2차 코일의 저항값을 측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좀 한번 붙여봐 예, 주시고요. 제가 한번 들고 있고요. 자, 네. 멀티테스터기를 네. 저항 레인지에다 위치를 시키겠죠. 네. 그 상태에서 그래서 두 개를 연결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0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아, 네. 예. 0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0이 맞죠, 그죠? 네, 예.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단자 저항을 측정을 하겠죠. 네. 물론 극성은 관계 없습니다. 아, 극성은 네. 관계 없고 네. 두 개의 저항값을 측정했을 때 대략 한 1옴에서 1.5옴 정도. 물론 이건 매뉴얼을 찾아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네, 네. 일반적인 약 1에서 1.5옴 정도의 저항이 나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코일은 아까 마이너스하고 중심 단자라고 했었죠. 네. 생각나십니까? 생각납니다. 예. 네.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중심 단자하고 두 개 사이에 네. 저항을 측정했을 때 대략 한 10에서 15kΩ 정도 나오면 역시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정상이네요. 예, 예. 예, 정상이네. 지극히 네,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지극히 정상. 네, 건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이 점화 코일 한번 제가 점검하는 거 그래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자, 한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엄청 위험한 건 아니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또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제가 있으면 네. 안전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든든하네요. 자, 일단은 네, 마이너스와 플러스. 자, 네, 1차 저항 1차, 측정하는 거죠. 네, 1차 저항 예. 이렇게 한번 하는 거. 예, 그때 저항값 확인되셨죠? 예. 네,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2차. 2차 자. 중마이너스와 네. 중심. 그렇죠. 중심 이렇게 넣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자, 예. 네, 확인하셨죠? 확인했습니다. 네. 예. 아우, 잘하시는데요. 네. 아우. 까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좀 알려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그 고압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압 케이블 여기 딱 보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좀 전에 예. 점화 코일 그때 그렇죠. 좀, 예, 많이 맞죠. 낯익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 지금처럼 이걸 보고 우리는 점화 코일이라고 얘기했었고 네네. 여기에서 고압이 유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고압이 유기가 되는 것이 지금 보는 이러한 이걸 보고 우리는 고압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네. 이 고압 케이블에 타고서 결국은 이쪽 끝에 아까와 같은 이렇게 스파크 플러그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곳에서 스파크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종의 연결 리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빠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고압 케이블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알아야 될 내용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고압 케이블은 물론 이제 오랜 시간 지나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자글자글하게 그 금이 크랙이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전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아. 육안상으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케이블이 노화됐을 경우에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네. 또는 이 자체적으로 네. 전파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저항을 집어넣습니다. 저항. 네. 육안상으로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저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저항이 들어가 있는 케이블을 보고 우리는 TVRS 케이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저항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체크. 자, 네. 그러면은 멀티테스터기에 역시 저항 레인지다 네. 위치시켜 놓고요. 네. 자, 역시 적색 리드선, 흑색 리드선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는 자 고압 케이블 끝 쪽에다 연결시켜주고 네. 다른 한쪽에는 네. 자 여기 안쪽에 보이는 부분에다가 네. 연결시켰을 때 대략 저항이 네. 약 10에서 한 15kΩ 정도 나오면 네.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물론 이 고압 케이블이 길이는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길이가 전부 다 다르죠? 다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길이가 짧은 것은 뭐 한 3km, 네. 긴 것은 한 16km 뭐 이렇게도 네. 물론 길이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이 정도의 저항값이 있으면 좋겠다, 정상이겠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 고압 케이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이렇게 또 테스트까지 예. 저희가 좀 알아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점화 플러그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점화 네. 플러그를 점검하는 방법에 앞서 네. 잠깐 점화 플러그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류가 지금 한 6가지 종류가 있네요. 예, 네. 뭐 이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직경과 요 직경이 서로 좀 다르죠? 네. 요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DOHC용이라고 보면 돼 있고 네. 요즘은 이제 SOHC용은 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SOHC용도 점화 플러그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백금 플러그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약간 유적이 좀 얇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예. 중심 전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얇다는 예. 그런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종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종류를 알아봤고요. 다음에 좀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른 또 분석적으로 예, 좀 그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네. 자, 여기가 이제 실린더 헤드라고 하는 부분에 볼트로 체결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이라고 합니다.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 그다음에 이쪽은 절연체라고 하죠. 네. 우리 일종의 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로 전기가 누설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점화 플러그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써져 있는 거 보시나요? 숫자가 있네요. 뭐라고 써져 있죠? 5 그렇죠. 예, 5라고 써져 예, 있는데 오, 예. 이걸 보고 우리는 열가라는 말을 쓰죠. 열가. 예. 네, 열가라고 하는 것은 음. 수치가 작으면 열형이라고 하고 네. 수치가 크면 냉형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냉형과 열형의 차이는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예, 높거나 낮은 차이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열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온 저부하 엔진에서 네. 보통 열형 점화 플러그를 써줘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처럼 고온 고속 고부하 엔진에 사용되는 것은 네. 냉형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가에 적합하지 않은 그렇죠. 어떤 그런 부품을 부착했을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생기겠네요. 문제점 생기죠. 아. 일반적으로 우리 네.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약 대략 한 450에서 600도씨 정도의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네. 그걸 보고 우리는 자기 청정 온도라고 하는데 자기 청정 온도가 너무 낮게 조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카본이 많이 퇴적되거나 오염이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할 테고 네. 또는 그 전체적인 전극부의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네.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이에서 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극부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그게 열원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연소하는 일종의 우리가 노크라고 하죠. 그런 노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만들어지는 거죠. 스스로 이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가라고 하는 것이 네. 점화 플러그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점화 플러그 좀 저희가 점검 테스트 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점화 플러그는 네. 오버플러시라고 해가지고 지금과 네. 같이 이렇게 새카맣게 끌어진 부분이 보이시나요? 네, 들어주시면. 예. 이렇게 새카맣게 끌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될 거고. 여기 진짜 검하네요. 예, 그렇죠. 네. 끝부분이 새카맣게 누렇죠? 네. 예,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못할 테고. 그 다음에 중심 전극 가운데 있는 부분이 중심 전극이라고 하고 네. 겉에 있는 것을 접지 전극이라고 하는데 이 접점 사이의 간극이 대략 한 1에서 한 1.1m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세심해야 됩니다. 정말 세심해야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러한 그 간극 게이지를 이용해서 간극 게이지를 이용해서 그 부분의 간극을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게 자 예, 그렇죠. 느낌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잘하고 보시면 될 것 저 같아요. 빵 먹을 때 식빵 먹을 때 그거 줄 알았는데. 예,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요 사이 간극이 요 간극 게이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네. 부족당하면은 그것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네, 조절해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알아봐야 될 거 또 있나요? 예, 점화 네. 코일, 네. 점화 플러그에서 더 네.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이제 이 접지 전극과 중심 전극이 소손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손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너무 새카맣게 오염이 돼 있지는 않는지 네.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교환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뭐 주행 패턴이라든가 주행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4만 킬로에서 6만 킬로 정도에 한 네. 번씩은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을 또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점화 플러그 점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파워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네. 파워 트랜지스터라고도 하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파워 트랜지스터 또는 파워 T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파워 TR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네. 자동차에는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또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모듈이라고도 하는 네. 매체를 보고 우리는 ECU 또는 ECM 이렇게 칭하는데 네. 그 컴퓨터라고 하는 친구가 얘한테 네. 신호를 주고 네. 그 신호에 의해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던 점화 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네, 점화 그래서 코일. 점화 코일의 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켜주는 네. 변화를 시켜줘야만이 고압이 유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일종의 스위칭 역할하는 매체가 파워 T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워 트랜지스터에서 알려주셨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좀 점검하고 또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네. 파워 TR은 반도체 소자로서 사용되고 있고요. 네. 얘는 일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는 네. 지금과 같이 자 1.5V 건전지 2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임의적으로 컴퓨터가 얘한테 전원을 주는 것을 제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네. 전원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을 주고 그때 통전 유무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원이 인가됐을 때 통전이 되면 파워 TR은 정상. 네. 그 전원을 인가했는데도 통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불량이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배터리와 네. 파워 TR을 연결시켜서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터리 플러스를 네. 파워 TR의 베이스 단자에다가 네.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연결을 시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제가 멀티테스터기를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아, 소리가 나게. 예. 네, 네. 통전이 되면 소리가 납니다. 자, 보실까요? 소리 아, 나죠? 소리 나네요. 예. 야. 네. 자, 여기 두 개의 단자에다가 네. 지금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연결을 시켰는데도 소리 나나요? 통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나죠. 네, 소리가 안 나요. 안 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를 네. 자, 여기 빨간색 단자인 네. 그라운드 단자, 네. 2m 단자에다가 연결 한번 시켜주세요. 자, 연결. 아, 소리 나네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네.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아. 근데 지금처럼 갖다 댔는데도 네. 아무런 미동이 없다. 네. 아무런 뭐 소리도 안 난다. 어. 그런 경우에는 트랜지스터가 손상이 됐고 그 손상된 것은 교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점화 장치에서 네. 사용되고 있는 네. 파워 TR의 점검이 이렇게 점검이 끝나는 겁니다. 아, 끝나는 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워 트랜지스터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번 순서는 어떤 걸 저희가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매체를 우리는 크랭크 앵글 센서 또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 그래서 결국은 엔진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이 어떤 뭐 점화 장치인데 제가 예. 왜 회전수를 이렇게 저희가 체크해야 그렇죠. 될까요? 네. 약간 좀 안 맞을 수 있죠. 안 맞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동차에는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했죠. 네네네, 컴퓨터. 그래서 그 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회전 속도가 지금 얼만큼 돌아가고 있다. 네. 이걸 검출을 해야만이 점화를 시킬 수 있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엔진이 한 바퀴도 안 돌아간다라고 판단하면 네. 점화를 안 시켜버려요. 물론 연료도 분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회전 속도가 지금 얼만큼 정도로 회전하고 있는지 네. 그거에 맞게 점화 시기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 엔진의 회전 속도의 신호를 네. 컴퓨터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게 네.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죠. 아, 그래서 그 회전 속도에 대해서 이 체크를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얘는 점검하는 방법은 네. 역시 세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세 개 단자 사이에 네. 자 저항 레인지다 위치시켜 놓고요. 네. 저항값을 테스트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저항값을 확인하시는데 지금처럼 지금까지는 안 움직였죠? 네. 자 여기 연결하면 자, 통전되는 게 보이시나요? 네, 나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물론 제작사의 매뉴얼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규정값이 맞는지 네. 점검을 하는 것이 크랭크 각 센서의 점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랭크 앵글 센서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파워 TR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네. 그 장치로 구성이 돼서 여기에 외장형으로 설치가 네.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서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오. 물론 이제 차종별로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타입에서는 측정할 수가 없고 네.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점화 코일의 커넥터인데 이 네. 커넥터 연결 상태, 체결 상태가 정확하게 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고압 케이블이 반을 나눠서 이쪽 두 개가 1번과 4번의 점화 플러그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쪽은 2번과 3번이 점화 플러그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확인해 보셔야겠죠.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이렇게 두 개가 네.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시동이 잘 안 걸리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시동이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네. 만약에 걸렸다라고 해도 네. 부조 현상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이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것이 네. 현명하겠죠. 그렇죠? 절대 없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압 케이블을 탈거하면 이 안쪽에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었는데 네. 이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것이 점검은 우리 지난번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확인하시면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엔진 점화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셨다니 저도 뿌듯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완벽하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엔진 점화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연료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펌프 교환 방법은 트렁크 안쪽에 플레이트를 탈거하여 연료 펌프를 찾습니다. 안전을 위해 잔압 제거와 배터리 마이너스를 분리합니다. 연료 펌프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박스를 제거한 후 연료 펌프를 탈거합니다. 디젤 연료계통 주요 부품 교환 방법은 연료장치 탈거를 위해 벨트와 타이밍 기어를 제거하고 분사 파이프를 탈거를 위해 인젝션 파이프 양단, 노즐 측과 딜리버리 측의 너트를 오픈 스패너를 사용해 이완시킨 후 풉니다. 그리고 분사 파이프를 탈거합니다. 다음으로 리턴 파이프 고정 너트를 탈거하고 분사 노즐을 탈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사 펌프는 다양한 특수 연장을 활용해 탈거합니다. 연료계통 유관 점검은 연료 라인과 연결부에 손상이나 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연료 주입구 캡을 열어 연료 누유 등을 확인합니다. 차량의 엔진부터 연료 탱크가 있는 곳까지 라인의 누유를 차량 하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점화 플러그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5V 건전지 2개를 사용해 ECU처럼 전원을 주고 통전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전되면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량입니다. 순서를 보면 우선 건전지 플러스와 파워 트랜지스터 베이스 단자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통전 확인을 위해 멀티 테스터기와 연결한 후 건전지 마이너스와 파워 트랜지스터 그라운드 단자와 연결합니다. 크랭크 앵글 센서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 테스터기의 셀렉터를 저항으로 선정하고 각 리드선을 각 크랭크 앵글 센서 단자에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그 저항 값은 제조사 정비 지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